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개장전 이야기 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400명 밀도 뜻이라는 기사가 좀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어젯밤 9시까지는 399명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 한 370명 정도, 한 중후반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4차 유행 우려도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며칠 됐는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거는 이제 오늘 기사가 아니라 어제 기사인데, 제가 이 그래프를 좀 보려고 이야기 가져와 봤어요. 제가 다른 개장 전 이야기에서 한 이쯤이었나요? 그래서 이동 평균보다 올라왔다. 그래서 이게 확진자에 대해서 이런 차트 해석을 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차트 해석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게 올라탔다는 점에서 조금 증가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조금 움직이다가 이렇게 다시 빠졌다가 다시 지금 올라온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지금 계속적으로 일주일간 평균적인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지금 움직임이 그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지금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국내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로. 그래서 마스크 쓰고 생활한 것도 1년이 넘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너무 적응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조금 오히려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좀 둔감해질 수 있는 시기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겠다라는 의견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요거 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거래소가 운영하는 통계 사이트에 대해서 여러 영상에서 두 차례 정도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고, 그 사이트에서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인데, 기사화된 내용도 조금 있어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보시고, 또 요거에 대해서 차트적으로 살펴보고 여러 가지 개인만의 좀 생각을 해서 이 종목들을 대상으로 또 매매를 해볼까 고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리고 또 요런 기사가 또 있는데, 이게 대주 거래라는 게 있어요. 대주 거래가 이제 어떻게 개인의 공매도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상. 근데 이게 정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거 해도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없어요. 빌릴 물량이 없다. 공매도 칠 물량이 없다. 개인이 물량을 빌려서 개인의 공매도 대주거래를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물론 기관도 할 수가 있긴 한 거지만, 하여튼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물량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다. 사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 좋아 보인다. 이제 균형 밸런스가 맞춰지는구나라고는 차원에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좋은 내용으로 볼 수는 없다. 물론 지금 금융당국에서도 개인의 그런 물량 공매도에 대한 부분, 대주거래에 대한 부분에서 물량을 빌리는 거에 대해서 안정적인 수량 확보를 위해서 뭔가 제도적인 변화를 주려고 액션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 있긴 한데,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그런 이 내용 너무 좋게 볼 필요는 없다.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제 LG그룹이 지난해 미국 특허 나란히 2, 3위 했다라는 거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1위는 IBM이었다라는 거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가적으로는 삼성전자는 현재 코스피 지수 대비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주가적으로는 조금 그렇지만, 삼성전자 M&A라든지 여러 가지 행보는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키오스크 사업에 도전장을 던졌다. 그렇다면 물론 B2B 시장이기 때문에 기업과 기업의 거래에 대한 시장이긴 하지만, 이거를 봤을 때 이 시장성을 삼성전자는 높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인간의 입장에서 노동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비대면이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도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거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이 키오스크와 이제 추가로 로봇이 이제 치킨도 튀기는 시대도 올 거고, KFC였나요? KFC는 이제 현대그룹 로봇 기업과 뭔가 제휴를 하는 부분도 있었죠. 어 그런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로봇이 음식을 조리를 하고, 이제 아이스크림 만드는 것도 로봇이 하는 것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주문은 또 키오스크에서 하고 아니면 핸드폰 어플에서 하고, 그런 시대가 열릴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노동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조금 뭐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이러한 산업의 발달로 또 새로운 그런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더 많아져야지 또 좋겠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단순 노동에 있어서 일자리가 줄어들 수가 있겠지만 그 외에 좀 고부가 가치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게 좀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뭐 대한항공 이거 글로벌 항공사 중 유일하게 흑자 냈다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물류에 대해서 이렇게 승부를 띄운 게 이제 아무래도 효과가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어 대한 그 항공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유가의 영향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고 한데, 유가에 대한 뭐 저유가의 기조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영향 줬을 거다. 그리고 직원들의 뭐 노력도 영향을 준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가구 업계도 배송 경쟁한다. 현대리바트 뭐 내일 배송 서비스를 뭐 진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정도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업계가 이제 기존에, 그리고 일부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물론 이미 주가에 반응이 온 상태지만 며칠 전에 일부 업체들에 대해서 이제 배송 단가를 올린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체 배송에 대한 부분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뭐 폐기물 업체 몸값 뛰었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뭐 쓰레기가 계속적으로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코로나도 코로나인데 뭐 밀키트 제품의 증가라든지 여러, 그렇다 보니까 폐기물 업체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뭐 M&A 시장에서는 뭐 뭔가 뛸 수도 있고 뭐 주식 시장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자율주행 전기차에 올인한 포드 2025년까지 32조를 투입한다. 이게 포드라는 회사가 이제 미국 회사고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 중에 하나고 미 증시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나는 한국 주식하는데 이게 뭔 상관인가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 미국 주식을 안 하신다면 한국 주식만 하신다면 가정했을 때는 이게 전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자동차 산업의 파이에 사이즈가 커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기차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막 중국에 공장도 짓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전기차 시장도 지금 중국이 굉장히 친환경에 브레이크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속을 걸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겠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중국 전기차 업체들 같은 경우 인산철 배터리를 좀 위주로, 효율은 이게 인산철 배터리가 효율은 떨어지거든요. 근데 리튬 배터리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배터리에 대한 부분도 안정성 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거에 대한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국제 금값 뭐 이렇게 붕괴됐고 은값도 뭐 하락했고 유가는 상승했다. 지금 금관련주 최근에 우리 시장에 있는 금관련주 꽤 금테마성 종목 움직임이 좀 나왔었는데 금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락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증시, 미국 실업 지표 개선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고용, 실업 이런 지표가 굉장히 중요해. 뭐 다른 여러 가지 지표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뭐 개선에 뭐 이런 내용이 있고 쭉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양책에 대해서 뭐 강조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베이 같은 경우는 지지난 밤 사이 미 증시에서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 추가적인 강한 흐름이 또 나왔고, 페이팔 홀딩스도 강한 흐름이 나왔었다라는 거. 그리고 미 증시에서 이제 업종적으로는 이제 섬유, 약간 그 호화 쪽, 약간 그런 쪽 업종이 움직였고, 그리고 해운 움직였고, 또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라고 해서 블리자드, 스타크래프트 그 회사가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좀 움직였던 지난 밤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증시로 좀 넘어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로 보면 일단 삼성전자는 가볍게 이렇게 보시고, 지금 뭐 이렇게 지수 대비 약하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코스피로 넘어와서 보면 코스피는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오늘 빨리 이렇게 천에서 뭐 강한 흐름이 나오는 거 아닌 이상은 뭐 당분간 구정 때까지는 계속 뭐 이 흐름 유지되지 않을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사람 약간
짜증나게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 흐름, 이 결국에는 이렇게 그 3200과 3000 사이에서의 기간 조정으로 이거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62동평에서 기다리는 흐름이라면, 매매를 이제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손실이 더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시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잘하면 오히려 수익이 이 상승 시기보다, 이 상승 대형주 위주로 올라왔던 상승 시기보다 중소형주에서의 큰 수익이 날 수도 있는 시장이 열릴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지수가 이런 식으로 조정이 기간 조정을 가는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방 경직이 탄탄하게 된 종목에서 이렇게 퓨용퓨용 튀어 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뭐 지수 빠질 때야 어느 정도 영향을 받으면서 덜, 이때는 영향을 좀 덜 받고, 또 지수 좀 박스권에서 사이에서 움직일 때 올릴 때는 또 영향 크게 받으면서 뭐 개별 재료들까지 첨가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 생각해 보셔야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뭐 이 상황에서 소외됐던 종목들 한 번 더 살펴봐야겠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코스닥은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뭐 결국에는 뭐 코스피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일단 60일 이동평에서 잘 지지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뭐 다시 꺾여서 이 절반까지도 이렇게 내려왔다가 뭐 왔다 갔다 하는 흐름도 나올 수 있겠고, 하여튼 이런 라인들 뭐 에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일단 21 이동평선이 꺾였기 때문에 빨리 회복을 해주던가, 아니면은 뭐 여기서 왔다 갔다 잡아주는 그런 흐름 나오면서 62 이동평선 조금 몰리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대형주 쪽에서의 조금 흐름들이 안 좋아서 지수는 어떻게 보면 빠지는데, 어 약간 지수 하락은 하는데 상승 종목은 조금 어느 정도, 상승 하락 종목은 밸런스가 맞는 상황, 내지 살짝 상승 종목이 살짝 작고 하락 종목이 조금 큰 그런 시장이 계속적으로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장 전 이야기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상, 네, 박정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